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단체장들과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50만 부평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참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그 민선 8기 마지막 한 해입니다. 민선 7기와 8기까지 8년 가까이 부평구 행정을 이제 맡아오셨는데 돌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네, 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뭐 작년에 극한호우로 이렇게 수해도 났었고, 네. 그리고 또 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뭐 장기간에 걸쳐 있었는데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온 데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캠프마켓 반환이라든가 군부대 네. 이전, 굴포천 복원 이런 사업들도 하나씩 실현되고 이렇게 부평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민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또 구청에서 묵묵히 일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의 덕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 여러 정책들 실행하셨는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뭐 여러 가지 성과 중에 뭐 굴포천 복원 사업 준공한 거,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혁신센터만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권역이 사실 좀 소외돼 있었는데 그쪽에 체육센터랑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인프라를 좀 투입한 거,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해서 부평역 일대 지하상가나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이쪽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 시기에 잘 이런 지원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버티시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주민 체감도 높은 생활 밀착형 사업들, 뭐 물놀이장이나 아니면 공원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을 해온 거, 그리고 이런 성과들을 이제 여러 가지 수상으로 또 평가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관련해서 대통령상도 받아서 네. 그런 부분들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지난 연말 완공된 굴포천 복원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굴포천 복원 사업 취재를 꽤 오래 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2017년도부터 제가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긴 시간이 소요된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환경적으로나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솔직히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대형 사업입니다. 네. 예산도 뭐 850억 정도 굴포천 복원 사업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는 이 콘크리트 아래 예전에 이제 하수도, 네네. 악취나 이런 생태 환경이 안 좋아서 콘크리트 덮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그걸 이제 옛 물길을 다시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벌써 보도에 보니까 할미새가 찾아왔다고 그런 보도도 있었고, 네. 앞으로 이제 뭐 물고기라든가 새들 그리고 꽃들이 어우러지면 도심 속 안에서 이렇게 생태 환경을 뭐 주민들이,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도 네네.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도시 이 가치 상승한다라는 도시의 네. 가치도 좀 상승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제 지역 이 상권 경제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의 활력을 이 굴포천 복원 사업, 이 복원된 굴포천이 불어넣어 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가 좀 큰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실까요? 네, 그 굴포천 복원 구간에 저희들이 그 사업과 더불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0개 네. 세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완료된 것들 있고, 이제 혁신센터가 핵심 앵커 시설인데 지금 네.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인데 거기 공영 주차장도 들어가고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이제 푸드 플랫폼이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 인근에서 이제 외식업 창업이나 취업 관련된 시설을 거기다 넣어서 경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좀 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공사 때문에 사실 공사 기간만 4년
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근 상권이라든가 주민 여러분들이 통해 가는데 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 경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굴포천 복원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을 찾고 인근 상권도 찾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굴포천 복원 사업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그 저희가 취재했을 때에도 그 계속해서 연이어 개발, 그러니까 복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또 이제 2차 추가 복원 계획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기도 하고 대신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도 많이 투입되고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올해는 그래서 일단은 부평 일동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백운 쌍굴까지 저희들이 그 정도 구간 1.45km 정도 되는데 그 사업 구상화 용역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네. 이제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 국비 확보도 돼서 그 용역 진행하면서 이 사업 방향이라든가 어느 노선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 제일 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그런 것들을 주민과 공유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거를 토대를 좀 만들어 갈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부평구 원도심의 오랜 문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주차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신트리 공영 주차장을 비롯해서 지역 곳곳에 이제 부평구는 주차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 민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사실 부평구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서는 주차 난도 심각하고 대체 방법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한면 조성하는데 토지 매입까지 하면은 보통 1억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재원 저희가 이제 다는 감당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트리라든가 벽돌막, 그 한전부지, 삼산 해돋이 이런 데들 공영주차장 조성해 왔고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은 계속 조성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혁신센터에 300면을 저희가 마련할 거고 북부 수도사업소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저희가 추진할 거고 근데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이제 임시로 저희가 조성하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하면서 이제 기부 체납 받은 부지인데 저희 지금 재정 여건상 뭐 건물을 짓고 시설 운영하기에는 바로 할 수 없어서 그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간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건데요. 교회라든가 상가 그리고 학교, 아파트 부설 주차장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1,300면 정도 그 넘게 개방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 더 확대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용보다 훨씬 적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쉽지 않은 난제이긴 한데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민선 8기 부평구 현안 중에 또 하나를 꼽아 보자면은 이제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3보급단 이전 부지 이제 개발 문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24년엔 민간 사업자 공모가 한 차례 유찰되면서 이제 타격을 좀 입은 것 같은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도시공사가 다시 힘을 실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부평구청장으로서 3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은 인천시가 하는 거고 도시공사가 포함된 SPC가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했을 때 이제 유찰된 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위축돼 있고 공사비는 상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달려드는 사업자가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분들은 그 안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주택 개발은 사실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다라는데 그건 아마 기부대항여 사업하는데 인천시에서도 최소한의 이 수익은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둘 것 같고
저희 기본적으로는 이 공원 안에 사실은 저희가 요청한 거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랑 아동복지회관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앞으로 미래 세대의 공간들이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삼복읍단 내에 그런 시설들이 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갈 거고요. 그리고 삼복읍단에서 부영공원, 캠프마켓, 부평공원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녹지축이 네네. 크게 되면 이 도심 회색도시라는 부평이 보다 많은 녹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좀 그 안에서 쉼도 취하고 그리고 여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핵심적인 앵커 시설이 들어와야 좀 앵커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게 뭐 네네. 딱 무슨 시설이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앵커 시설이 유치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잠깐 앵커 시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관이나 그러니까 시나 아니면 뭐 정부나 좀 논의된 바가 좀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하시는 주민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공원도 좋고 한데 부평의 미래 먹거리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 여기에 뭐 의료 시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경제 관련된 네네. 그런 기관들. 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와야 부평에 활력을 불어넣지 네.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랑 같이 함께 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부평구 현안 중 하나를 또 한번 꼽아보자면 소각장 건립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인천시가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양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한데, 부평구의 경우 부지가 없어 굉장히 난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각장 건립 없이 계속 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시작돼서 이제 직매립 금지돼서 저희들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것 중에 하루 50톤 정도는 네. 민간 소각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리하는 데는 현재까지 아무 문제는 없었고,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할 거고, 그리고 소각장 뭐 자체적으로 구해서 건립하는 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부평구 입장입니다. 광역 단위로 져야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그 시설이기 때문에 그 국비 지원이 필수라고 보고, 그러려면 광역 단위 뭐 여러 개 구든 네네. 뭐 몇 개 구가 같이 해서 져야 국시 구비 뭐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각 구마다 이 소각 시설이 다 있다라는 건 효율성 면에서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다시 시랑 각 군구가 좀 새롭게 정립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광역으로 소각장을 건설을 해야만 어찌 보면 경제성도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뭐 타 지자체나 아니면 뭐 인천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논의를 혹시 진행하신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논의를 요청을 하는 거고, 시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군구에서 뭐 안을 내라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뭐 모색도 해봤습니다. 어디 네. 부지가 적절할지. 근데 이 주거 지역과 멀리 떨어진 데가 거의 없고, 네네. 아니면은 타 지자체랑 또 바로 인접해 인접해 있는 있어서, 데니까 그런 문제들이 전에 다른 구에서도 그 유사한 뭐 문제가 있었는데 네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가 좀 중심을 잡고 각 군구 좀 참여시켜서 더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평 남부 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뉴빌리지 사업에도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실까요? 네, 이게 2024년도 말에 이제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네. 부계동 일신동 지역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기반 시설 정비하고, 그리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주택 정비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용적률 같은 거를 더 높여주고 금융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네. 이런 지원들 통해서 그걸 유도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 중이고 지구 단위 계획 올해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보행 친화 네네. 도로 네네. 보도는 저희가 올해 이제 완공을 할 거고, 이제 그 주차장 그리고 공원 리모델링, 작은 도서관 짓는 거, 이거를 2028월 준공 목표로 저희들이 그 실시 설계 용역을 올해 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정 문화도시, 저도 이 부분은 취재를 좀 했던 기억이 좀 나고 있는데 2025년에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화도시 부평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인천에서 사실 유일하게 네. 저희가 선정됐고, 지난 5년 동안 예산 국시국비 150억이 투입돼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방점을 뒀냐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그리고 문화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또 지역 예술인들은 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설 수 있는 자리가 네. 많아지게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종료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사업 중에 굴포 환경생태 축제라든가 음악 축제, 이런 부분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것들을 저희가 12개 사업을 추렸습니다. 그 사업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 갖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 기금도 지금 10억 넘게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문화도시 부평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평구 청년 정책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청년 정책 꾸준히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올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19년도에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시작해서 여지껏 하고 있고, 성과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네. 그리고 20년도부터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운영하고 있고, 22년도에는 이제 청년 정책팀을 신설해서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 정착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정책 협의체인 청년다움, 여기에서 구정에 같이 참여하고 네. 본인들이 직접 제안도 하고, 그 정책화된 게 작년에도 3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청년 가구가 많은데 공동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고, 그리고 서로 식자재를 나눔도 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그런 사업들 저희가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리 잡은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 멕시칸 식당 같은 경우는 직영점 뭐 7군데로 뭐 이런 다른 도시까지 퍼져 나갔고, 쿠키 이 업체는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좀 같이 네. 해달라 이미 한 것도 있고,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그 청년 기업들이 20명의 또 다른 청년을 고용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서 그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킬 거고, 청년들 그 이제 자격증 응시하는 거, 그런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대담을 진행하면서 이거를 가장 여쭙고 싶었는데요. 민선 8기에선 마지막 신년 대담이실 겁니다. 3선 도전하시는 거죠? 네, 뭐 지난 8년 동안 많은 경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하고, 또 사업이 실현돼서 완성돼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캠프마켓이라든가 삼보급단, 그리고 공병단 부지에 복합시설 이제 건립하는 거, 이런 부분들 아직 주민들이 원하는 큰 사업들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서 부평 구민분들에게 신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분들 좋은 일만 가득 넘쳐나길 바라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평 구민을 위해서 저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